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어요. 지금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얼굴을 보면 숨은 병이 보인다. 조금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면은 제1장 안진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얼굴 부위별 체크 방법.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제3장 증상별 안진법과 셀프케어.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4장 알고 있으면 쓸모있는 이망진.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 가로주름이 생겼다면 폐의 기능 저하가 의심됩니다. 그 밖에도 미간에 나타난 변화는 주로 간장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미간에 세로 주름이 생긴 경우 간에도 세로 주름이 생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간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간의 기능이 저하된 것을 의미합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깨끗이 정화되지 못하므로 더러운 피가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주름이 깊어집니다. 미간의 주름이 늘어나거나 진해질수록 간이 굳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흥분하거나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미간이 빨개지는 경우에는 간염이 의심됩니다. 이는 과음이나 크게 흥분하거나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미간이 빨개지는 경우에는 간염이 의심됩니다. 이는 과음이나 자극성 음식의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이지만 그 외에 골격이 틀어짐으로 간이 압박되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간의 중간이 붓는 것은 간이 비대 또는 지방간입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와 연관이 있으므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이상지질혈증에서도 이 징후가 나타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눈두덩이나 눈 아래 커플에 노란 지방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단 미간의 오른쪽에 주름이나 붓기가 나타나면 당뇨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별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얼굴을 꼼꼼히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한편 간의 상태는 눈에도 나타납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그 효능이 떨어져 혈액 속 포도당이 소비되지 못하면서 만성적으로 혈당치가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신증, 망막증, 신경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 증상은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소변 보는 횟수와 소변의 양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진법. 미간이 부어있음. 미간의 오른쪽에 세로 주름이 있음. 미간에는 당뇨병 외에도 폐의 기능 저하의 증상이나 간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구별법은 미간에 생긴 주름이 가로주름이면 폐의 기능 저하, 세로주름이면 당뇨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주로 얼굴의 오른쪽에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붓기나 세로주름이 미간의 오른쪽에 생길 때는 당뇨병, 가운데나 왼쪽에 생길 때에는 간의 질환을 의심합니다. 유선염은 이름 그대로 유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유방의 팽창, 발적, 멍울, 통증,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유두에 있는 유중이라는 경혈이 위의 경락상에 있기 때문에 유방의 문제는 위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유방의 문제는 수족냉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유방은
지방이 많고 혈관과 근육이 적으면서 몸 표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쉽게 차가워지는 부위입니다. 광대뼈 위쪽 부위가 부어 있음. 뺨은 폐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위입니다. 즉, 가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위쪽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종창이 생기면 유선염이 의심됩니다. 겉보기에 또렷한 종창이면 단단한 멍울, 불분명한 종창이면 유선에 부드러운 멍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만져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견갑골을 유방으로 보고 유선염의 멍울이 있는 위치와 같은 위치를 손가락으로 풀어준다. 유방과 견갑골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아마기류 탕치법에서는 모양이 유사하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먼저 직접 유방을 만져서 멍울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견갑골을 유방으로 보고 유방에 멍울이 있는 부분과 같은 위치를 손가락으로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유방의 위쪽에 멍울이 있는 경우 오른쪽 견갑골 위쪽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견갑골을 만져보면 유방의 멍울과 똑같은 위치에 단단한 막힘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견갑골 바로 위에 있는 근육을 손가락 끝으로 긁어서 벗겨내는 이미지로 풀어줍니다. 견갑골을 풀어주고 나면 다시 한번 유방을 만져서 멍울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견갑골을 풀어주기만 해도 멍울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므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때는 전문의에게 상담하기 바랍니다. 생식기 질환, 빈뇨, 요실금에 좋은 지압법. 안복으로 배를 부드럽게 풀어준다. 1. 백선을 풀어준다. 명치, 즉 V자로 된 갈비뼈 가장자리를 좌우 모두 손톱 끝으로 풀어준다. 치골 결합부의 윗부분을 손톱 끝으로 옆으로 문지르듯 풀어준다. 2. 전종 인대를 풀어준다. 아랫입술 아래 중앙 부분을 손톱 끝으로 3, 4회 세로 방향으로 가로듯이 자극한다. 3. 후종 인대를 풀어준다. 입술 아랫부분을 손톱 끝으로 3, 4회 옆으로 가르듯이 자극한다. 4. 황색 인대를 풀어준다. 이마 중앙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는 위치가 있는데 이곳을 손톱 끝으로 3, 4회 앞뒤로 가르듯이 자극한다. 5. 극간 인대를 풀어준다. 4에서 자극한 백회혈 부근을 손톱 끝으로 3, 4회 좌우로 가르듯이 자극한다. 6. 극상 인대를 풀어준다. 꼬리뼈를 손톱 끝으로 3, 4회 옆으로 가르듯이 자극한다. 경추와 두개골의 접합 부위에서 2, 3cm 위를 손톱 끝으로 3, 4회 옆으로 가르듯이 자극한다. 갱년기 장애.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동반되는 불편한 여러 증상들을 갱년기 장애라고 합니다. 여성의 갱년기 장애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저하에 따라 일어나는 남성의 갱년기 장애도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는 호르몬이 관련된 질환이므로 호르몬을 관장하는 신장에 문제가 생겨도 영향을 받습니다. 호르몬 분비에는 자율신경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갱년기 장애를 예방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을 다스리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안진법. 귀가 딱딱함. 한쪽 귀가 비정상적으로 빨갛다. 안진법으로 보는 갱년기 장애. 귀가 딱딱함. 3단으로 접히지 않으면 딱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쪽 귀가 비정상적으로 빨갛다. 귀에는 태아가 거꾸로 된 모양으로 전신에 대응하는 혈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귀와 신장은
그 모양이 닮았으므로 귀에 이상이 생기면 신장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판단 기준의 하나로서 귀의 딱딱한 정도를 살펴봅니다. 귀가 딱딱해졌는지 아닌지는 실제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귀를 세로로 병풍처럼 접었을 때 3단으로 접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단으로 접지 못하면 귀 전체가 딱딱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호르몬 균형에 이상이 생겨 갱년기 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귀가 비정상적으로 빨간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에 좋은 지압법. 귀 풀어주기 호흡으로 귀 전체를 풀어준다. 신장을 튼튼히 하고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갱년기 장애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장애의 증상 완화에는 귀 풀어주기 호흡이 유용합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지압을 실시하면 바로 귀가 부드러워집니다. 자율신경을 활성화하는 작용도 있으므로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귀는 풀어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딱딱해지므로 귀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자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도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질환들 중 하나입니다. 정신과를 방문하면 약물을 처방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으며 약물 부작용 또한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노력하여 셀프케어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사람들도 그 배후에는 우울증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났더니 바로 암이 치유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회로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정신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얼굴의 왼쪽. 공황장애는 오른쪽이 일그러지고 커짐. 왼쪽. 공황장애는 오른쪽. 쇄골 밑부터 가슴 부위까지 부드럽게 부어있고 누르면 아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모두 그 원인은 식기 부족입니다. 랜도시에 따르면 우울증인 사람은 왼쪽으로 삼키는 경향이 강해 몸의 좌측이 막혀 있으며 공황장애인 사람은 오른쪽으로 삼키는 경향이 강해 몸의 우측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인 사람은 쇄골 아래부터 가슴 부위에 이르는 부분을 만지면 굉장한 통증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만지기만 해도 아파 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만큼 한쪽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지압법. 왼쪽, 공황장애는 오른쪽,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풀어준다. 왼쪽, 공황장애는 오른쪽, 쇄골 중앙부터 안쪽 라인으로 쇄골, 제2갈비뼈, 제3갈비뼈, 제4갈비뼈, 제5갈비뼈의 각 사이 모두 4군데를 바깥쪽으로 향해 손가락으로 풀어준다. 침샘을 마사지한다. 갈비뼈 사이를 풀어주면 갑상선 질환과 마찬가지로 침이나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쇄골의 중앙 라인은 심장계, 안쪽 라인은 위장과 대장계에 대응합니다. 즉, 심장, 마음과 대장, 배가 모두 아프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것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을 확실하게 풀어주기 바랍니다. 침샘 마사지는 식기 부족으로 저하된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침은 자율신경 조절 작용과 정신을 안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평소 하고 있는 기공체조에서도 자주 침을 삼키도록 권장합니다.
침을 삼키면 위로 뜨는 기운을 내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인 사람은 호흡이 얕고 잦으므로 기운이 위로 뜨기 쉬우므로 침을 많이 분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부위가 막혀서 얼굴이 일그러지면 관자놀이에도 통증이 생기므로 그 부분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